여러분, 혹시 가스불 잘 잠그고 나오셨나요? 가끔씩 이런 걱정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렇다면 아마 당신도 불안장애를 겪고 계실지 모릅니다.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를 하자면, 제가 사람 많은 데 가면 좀 기가 빨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MBTI에서 극내향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첫 직장에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보기를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그게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제가 그거를 한 1년을 넘게 경험을 했습니다. 네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좀 우울증도 겹쳐서 나타났던 것 같아요. 일단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습니다. 출근하기 싫다. 특히 일요일날 푹 쉬고 월요일 되면 아주 끔찍하죠. 그게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는지 제가 평생 없었던 꽃가루 알레르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장을 한 반년 정도 다니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야, 오늘은 얘기를 해야겠다. 저 더 못 다니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딱 먹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만두고 나면 뭐 어떻게든 되겠지. 그래서 제가 퇴근 시간이 돼서 마음을 대충 추스리고 이제 얘기를 해야겠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죠. 여기서 물러나면 내가 평생 사회생활을 못할 수 있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잘리면 잘렸지 스스로 그만두지는 말자, 이 마음을 제가 딱 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1년을 버틴 거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제 치료 기술도 조금씩 쌓이고, 이게 어느 순간부터 제 능력 범위 안으로 상황이 이렇게 수렴이 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불안의 강도가 극적으로 낮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멋있습니다. 지금 말은 이제 굉장히 편하게 하는데 그때는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엄청 늦었다는 뜻이네요. 그럴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제가 훗날 알게 된 사실인데, 심리치료법 중에 노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노출법이라는 게 어떤 불안한 상태에 계속 자신을 노출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불안감을 서서히 낮추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고 있었지만 심리치료를 셀프로 하고 있었던 거죠. 이쯤에서 아마 왜 정신상담을 안 받아보셨냐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그때는 솔직히 그게 크게 도움이 될까? 사실 좀 회의적이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혹시라도 비슷한 문제를 경험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당연히 정신상담을 권장을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도움을 좀 받았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다만 보시다시피 저희 경우를 봐도 아시겠지만 이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내심이 필요한가 느끼실 겁니다. 한 1년 넘게 걸렸으니까. 제가 초반에 항불안제를 혹시라도 처방을 받았다면 그 손쉬움의 유혹에 빠져나오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이 노출법의 원리가 우리 뇌에 공포를 담당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편도체입니다. 편도체 저희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이 편도체 신경세포들을 재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상황에 나를 지속적으로 노출을 시키고, 그 상황에서 내가 좀 더 차분해져 있는 그 감정을 편도체에 계속해서 더 씌우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벤조디아제핀은 신경세포들의 재교육을 방해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훌륭한 치료제가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진정한 치료를 방해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불안과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교훈은, 약물 남용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요새 보면은 스틸록스 수면제 처방받아서 드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손쉽게 거기에 의지하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네네. 어떤 이렇게 수면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려드려도 거의 이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갖자. 또 이제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가능한 어떤 이런 한의학 치료 방법도 어떤 사람한테는 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상담을 피하지 말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의 결심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선생님, 혹시 불안에 대해서 더 남기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저도 진료를 하다 보면 불안증뿐만 아니고 정신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저는 환자분 보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라, 마음을 놓아라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희 치료 원리 자체가 마음과 몸은 하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그렇고, 마음 불안감을 내려놔야지, 즐겁게 살아야지, 우울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고치라고 생각하지 말고 몸을 고치도록 해라. 우울감으로 인한 피로라든지, 그러면 피로를 고치면 되고, 불안으로 인한 소화불량이라든지 어깨 결림이라든지 불면증이라든지 이거를 치료하면 어느새 많이 자기를 괴롭혔던 불안감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집중하지 마시고 몸에 집중하시면 오히려 마음이 좋아진다. 그 얘기를 저는 환자분들에게 늘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치료 방법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인지행동요법, 그다음에 약물, 뇌의 어떤 조작을 가해서 불안을 치료하는 이런 것들은 잘 정립이 돼 있는데 네. 한편으로는 몸의 컨디션들, 예를 들면 하다못해 소화가 안 된다든지 뭐 어깨가 결린다든지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정신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우 많이 미치죠. 그래서 이런 컨디셔닝에 대한 개념은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좀 네네. 그런 약점이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는 한방 쪽이 좀 강점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네. 저희가 그래도 혹시 불안에 좋은 혈자리 하나 있다면 네네. 하나 추천해 주시죠. 네, 그러면 혈자리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예. 젖꼭지 가장 중간, 예. 여기가 예. 이제 전중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 전중을 이런 손으로 이렇게 해서 살포시 누르면 네. 약간 좀 아픈 분들도 있고 시원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안하다고 할 때 여기를 살포시 누르고 있으면은 마치 엄마 손으로 진정해, 괜찮아 하는 느낌처럼 뭔가 불안감이 조금씩 사라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저희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